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복습을 하고 이제 이번 시간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연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사인 혹은 이제 코사인 웨이브 형태의 신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이 사인이나 코사인 웨이브 형태의 신호는 자, 이와 같은 파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진폭과 이 웨이브의 형태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에 대한 각속도 혹은 앵글러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절반만큼의 높이를 우리가 진폭으로 정의를 했었고, 자, 지금 이게 반복되는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 함수의 형태라고 했을 때, 자, 주기 t를 가정하게 되면, 자,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는 자, t분의 2파이로 정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가지는 의미는 자,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각의 범위를 혹은 각의 크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 각도를 표시할 때 디그리로 표시하는 것과 이제 라디안, 호도법으로 표시하는 방법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자, 각속도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표시한다는 것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연파 신호를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자, 책에 있는 것과 같이 VT라고 하는 자, 정연파 신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진폭과 자, 각속도와 이제 시간의 고로 표시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각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시간당 움직이는 그 각도의 크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시간 t 동안 움직인 각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각도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VM이라고 하는 것이 진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이제 진폭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자, VT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이 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페이즈 혹은 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페이즈나 위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 형태의 그림을 그릴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원상을 움직이는 점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 VM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 원점으로부터 이 원주상의 거리, 즉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자, 오메가의 속도로 이 원주상을 지금 움직이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파이가 가지는 의미는 이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 t = 0일 때, 이 값이 0일 때 어느 점에서 시작하냐는 것이죠. 자, 그냥 사인 오메가 t 혹은 코사인 오메가 t의 형태일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t = 0일 때는 각도가 0인 거죠. 자, 0의 각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 구체적으로는 30도라고 쓰겠습니다. 오메가 t 플러스 30도의 형태일 때는 t = 0일 때, 자, 30도만큼의 각을 이루고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개념이 뭐였냐면은, 자, 위상이 앞선다 혹은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위상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요. 자,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자, 원상에 움직이는,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원주상을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중심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자,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뀔 겁니다. 자, 단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원주상에 있다는 것만, 그런 제한 조건만 있다는 것이지,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그 점의 위치를 각도로서 표현하는 것을 위상 혹은 페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회로에서 다룰 때는 그 위상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바이어스 혹은 옵셋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위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 t에서의 뭐 두 개의 신호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신호가 나타내는 그 각도의 차이입니다. 자, A라는 신호가 지금 특정 시간 t에서 여기 있었고 B라는 신호가 특정 시간 t에서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뭐 눈으로 봤을 때 B라는 신호가 A라는 신호보다 지금 앞에 존재하게 되죠. 자, 지금 오메가라고 하는 속도로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B라고 하는 신호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를 각도로서 표현한 것을 뭐 세타 B. 자, A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각도를 뭐 세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B라고 하는 신호가 A라고 하는 신호보다 위상이 얼마나 앞서 있냐라고 하게 되면 자,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A만큼의 차이가 지금 B와 A 사이에 나게 되죠. 그리고 B가 A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각도만큼 앞서 있는 거고 A는 B보다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각도만큼 뒤쳐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정연파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복소수와 관련된 얘기를 추가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우리가 허수의 합으로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실수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숫자를 얘기하게 되고요. 자, 허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는 그런 양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는 물리적인 양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것을 이제 표현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자, 편의상 자, 복소수를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2차원 평면인 복소 평면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익숙한 이와 같은 2차원 평면을 얘기하게 되고요. 자, x축상에 대응되는 값을 우리가 실수값, y축상에 대응되는 값을 허수값으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소 평면상에서의 표현과 관련해서 혹은 이제 복소수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의 좌표 형식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 이제 뭐 작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나누게 되면 첫 번째가 자, 직교 형식이었습니다. 자, rectangular coordinate라고 하는 직교 좌표계 형식이 있었고, 자, 두 번째가 지수 형식 혹은 이제 극형식. 극형식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극형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좌표 표현에 있을 때 직교 형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좌표계입니다. 자, 대문자 A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복소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2차원 평면상의 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2,3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지금 여기 이 XY 평면상에 이게 그리게 되면 자, X축상으로 2만큼 가고 Y축상으로 3만큼 간 그 점이 자, A라고 하는 2,3이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간 점을 뭐 찾아봐 라고 하게 되면 뭐 누구나 다 그 약속에 따라서 2,3이라는 점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점 하나가 특정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뭐 2,3 아니더라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2,3이라고 하는 직교 좌표계 형식이 아니라 다른 좌표계 형식을 통해서도 이 점의 위치만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지금 지수 좌표계 형식 그리고 극 좌표계 형식입니다. 자, 이 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있는 원점으로부터의 이 A까지의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부터 이 A라는 점까지의 거리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를 하게 되면 루트 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원점으로부터 루트 13만큼 떨어진 점이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루트 13만큼 떨어진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상에 위치하는 점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리 정보만 가지고는 한 점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원점으로부터 루트 1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이라는 그런 지금 제한된 어떤 패스웨이를 길을 이제 따라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각도를 추가로 알려주면 어떨까요? 자, x축상으로부터 세타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자,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상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은 점 하나가 딱 특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타만 더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타를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2와 3의 밑변이 이 높이가 3의 값을 가지는 지금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끼인 각이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 2분의 3의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세타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타는 자, 탄젠트 역함수의 2분의 3 혹은 아크탄젠트의 2분의 3으로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직교좌표의 형식은 이와 같이 x축상의 점, y축상에서의 점의 값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지수좌표의 형식이나 이제 극좌표의 형식은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반지름의 원상의 반지름의 길이와 각도를 알려주는 좌표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난 시간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xt라고 하는 복소수가 이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xt에, 자, 우선 이제 직교좌표의 형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 거고요. 자, 직교좌표의 형식으로 표현할 때 이 xt의, 자, x축상의 정사형값, 그러니까 프로젝션 값, 그리고 y축상의 정사형값, 즉 프로젝션 값이 이 xt라고 하는 것의 실수, 그리고 이제 허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지금 먼저 봐야 될 것은, 자, 직교좌표의 형식에 있어서, 자, 직교좌표의 형식에 있어서 표현하게 되면, 자, 직교좌표의 형식은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리얼의 xt. 자, 실수 성분은 자, 2분의 x 플러스 죄송합니다. xt 플러스 x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입니다.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혹은 이제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자, xt를 a 플러스 bi라고 정했을 때 a 마이너스 bi의 형태가 되게 되면 그것이 서로 복소 공액 혹은 켤레 복소수 형태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는 것이 켤레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잊어버리고 설명을 안 했었는데, 자, 여기 지금 i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그런 값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 i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류를 뜻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는 혹은 허수를 표현하는 i인지 아니면 전류를 표현하는 i 값인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회로 단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배우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자, i 대신에 j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같은 허수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쓰는 것이니까요.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고 그냥 j라고 쓴다. 여기서는 적어도 j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실수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허수값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이 i의 xt 플러스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로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게 허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수 형식인데요. 자, 지금
여기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자, xt의 자, 매그니튜드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의미는 자, 원점으로부터 지금 이 xt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 사이에 끼인 각을 자,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를 각도의 xt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자, 지수 좌표계 형식은 자,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자, xt라고 하는 복소수는 자, xt의 매그니튜드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xt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제 각도에 대한 정보가 여기 쓰여져 있고요.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나왔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데, 자,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이 지수 값은 특징이 뭐 곱셈 혹은 나눗셈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뭐 연산이 편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분 적분도 굉장히 편하죠. 자, 미분 적분 값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지수 좌표계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의 형식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극형식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극형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자, xt라고 하는 xt라고 하는 복소수가 자, 지금 xt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지금 각도로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지수 형식이나 극 형식이나 이 매그니튜드 값과 각도로서 표현하는 건 똑같은데, 자, 지수 형식은 여기 이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자, 각도 앞에 j라고 하는 것이 붙는다라는 것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뭐, 적어도 이번 학기에는 그런 사례를 볼 가능성이 좀 적긴 한데요. 뭐, 앞으로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매그니튜드 값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제 뭐 지수좌표 형식, 극좌표 형식을 봤는데 그것이 마이너스의 형태의 매그니튜드 값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다시 마이너스가 없도록 처리해 준 후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직교 좌표계 형식은 자, 복소수 신호의 합이나 차, 그러니까 덧셈 뺄셈의 계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지수좌표계 형식이나 극좌표 형식은 자, 복소 신호의 곱셈과 나눗셈을 구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신호가 복소수 신호인데 그것의 합이나 차를 구해야 되면은 직교좌표계 형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실수가 적고 문제 푸는 게 쉽고요. 자, 그게 복소 신호의 곱셈과 나눗셈을 구해야 되는 경우이면 지수좌표계 형식이나 극형식의 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8.2절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절의 내용은 정연파 형태의 전원을 가진 자, RLC 회로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Forced Mesh Current입니다. 즉, 강제 응답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류 I를 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복습할 때 배웠었듯이 자, 어떤 응답의 형태는 전체 응답이라는 것은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서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고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회로 내부에 소자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강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외부 전원, 자, 독립 전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강제로 공급되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 forced mesh current니까 강제 응답 부분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자, 15 코사인 2t라고 하는 교류 전원, 정확하게는 교류 전압원이 지금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덕터, 그다음에 저항, 커패시터가 지금 존재하죠. 자, RLC 직렬 회로이고요. 지금 이 회로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동보호 규정을 다 만족한다라고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헨리의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자, 2 곱하기 dt분의 di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옴 저항은 자, 2i.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자, 지금 이 10분의 1 페러스의 저기 커패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공식에 의거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 값이 15 코사인 2t가 되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합이 여기 쓰여 있고, 이게 전압 상승에 대한 합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양변을 지금 이 인테그랄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i 그리고 2 곱하기 dt분의 di 플러스 자 10i가 남게 되죠. 자, 그리고 15 코사인 2t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사인 2t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1차 미분 방정식이던 2차 미분 방정식이던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추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1로 맞추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2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뭐 익숙한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익숙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자, 다른 것은 이거죠. 앞에서 우리는 여기 강제함수 부분이 어떤 상수의 형태였는데 자, 여기는 지금 사인 함수의 형태의 교류 전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자, 강제응답을 구한 데 있어서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설정하고 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 강제해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었던 테이블 7.1을 보시게 되면 자, 그 죄송합니다. 강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뭐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의 강제 함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포함된 자, 여기 표현된 것 같은 이러한 시험 강제해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A와 B를 구해주고 나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전류 I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구한 이 시험 강제해 I를 자, 이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15 사인 2t가 지금 뭐 여기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길게 쓰여져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뭐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된 것으로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그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자, 전류 I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 값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A와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코사인 ET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사인 ET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에 자, 지금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마이너스 15 사인 2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사인 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항 앞에 붙어 있는 이 값은 0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15 값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와 b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a 값이 6, b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었던 그 시험 강제해의 a 값과 b 값 대신에 넣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단위 암페어까지 붙여주시게 되면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여기 뭐 First Mesh Current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해도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표현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코사인과 사인의 합, 뭐 차로 표시된 경우에는 뭐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합해서 표시하는 것을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코사인, 사인의 합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풀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여기 6,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스케일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자, 밑변을 6, 높이를 마이너스 3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코사인, 사인의 형태로 이제 코사인이 앞에 쓰여져 있고 사인이 뒤에 쓰여져 있는 형태로 정리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직각삼각형을 가정할 수 있고요. 자, 이 세타라는 것이 이제 사이에 끼인 각이 되고, 자, 빗변은 지금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의 루트로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i라고 하는 전류가 어떤 매그니튜드에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의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 m 값과 세타 값이죠. 자, 오메가 값도 모를 수 있는데 오메가 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자, 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정연파 신호의 합 혹은 차는 그 결과도 같은 주파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오메가 값을 갖는 거죠. 이 오메가 값이 같은 정연파 신호의 합이나 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2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값은 주어졌고요. m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m 값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빗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루트 5가 나오게 되고, 자, 세타는 이 끼인 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크탄젠트 혹은 탄젠트 역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6.6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계산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거나 뭐 손으로 풀 수 있는 계산은 아닐 겁니다. 자, 이 계산은 계산기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2학기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거나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공학용 계산기를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핸드폰,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는 뭐 컴퓨터나 뭐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뭐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학용 계산기를 하나 장만하시면 좋겠고요. 공학용 계산기는 뭐 크고 뭐 무거운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좋은 것들은 뭐 그래프까지 그려지는데, 뭐 그래프까지 그려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뭐 사인, 코사인,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 그다음에 뭐 탄젠트 역함수 정도 계산되는 그런 좀 들고 다니기 편한 공학용 계산기를 하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i는 3루트 5라고 하는 매그니튜드 값을 가지고, 자, 여기 오메가가 쓰여지면 안 되고 여기가 2가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여기 오메가 대신 2를 써줘야 되고요. 코사인 2t 플러스 26.6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단위 암페어죠. 8.3절의 내용은 복소 전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8.1절과 8.2절에서 다루었던 것이 정연파 전원을 가지는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자, 복소수 형태의 전원을 가진 회로로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삼각함수를 배웠고, 뭐 복소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어떤 회로인데 뭐 사이누소이달 형태의 정연파 형태의 뭐 전원을 가지고 있는 회로를, 자, 우리가 컴플렉스 솔스, 그러니까 복소 전원 회로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컴플렉스 넘버는, 자, 지금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이제 복습하면서 배웠었던 복소 평면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복소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원점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A라고 하는 복소수까지의 거리를, 자, A의 절대값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 A의 절대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각도 알파를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가 극좌표 형식 혹은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 값을 지금 탄젠트 역함수의 a분의 b로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자, a 플러스 jb라고 하는, 자,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자,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 뭐 폴라 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삼각 함수에 관련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 A와 B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지금 자, A에 대한 어떤 매그니튜드 값과 알파에 대한 정보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 A와 B 값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이 특정되었을 때, 자, 이 값이 정사형 값이죠. X축상의 프로젝션, 정사형 값입니다. 자, 달리 보면, 자,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밑변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A분의 A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자, A분의 B 값이, 죄송합니다. B값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X축상에서의 정사형 A라고 하는 값은 자, 매그니튜드 A의 코사인 알파를 곱한 값과 같고요. 자, B라고 하는 값은 자, Y축상에서의 정사형 값은 매그니튜드 A의 사인 알파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교 좌표계 형식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이 A 대신에 이 매그니튜드 A의 코사인 알파 그리고 B 대신에 자 매그니튜드 A의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을 대신 넣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것처럼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A, J, B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자 이것을 자 매그니튜드 값을 합한 후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매그니튜드 A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J 사인 알파로 표시된다 라고 하는 것. 자 직교 좌표계 형식과 거의 유사한데 우리가 이것을 자, 매그니튜드 값과 각도를 가지고 표현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이 형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뭐 간혹 가다가 이 정사형 값, 그러니까 x축상에서 대응되는 값 혹은 y축상에서 대응되는 값을 구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만 뭐 간혹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 1번과 2번과 지금 4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은 자,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에 있는 exponential polar form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수 극좌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극좌표 형식을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오일러 아이덴티티, 즉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표현되죠. exponential j 세타라고 하는 지수 형식의 표현이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 이와 같은 지수 좌표를 혹은 지수 형식을 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수와 삼각함수 간의 관계식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동일한 것인데요. 자, 원주상을 항상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exponential j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매그니튜드가 1이라고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 이 원상에서 자, 이제 복소평면이고요. 원상에서 자, 반지름이 1이고 지금 이 원을 돌고 있는 각이 세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이것이 갖고 있는 매그니튜드 값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의 루트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1이라고 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반지름이 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지금 x축상의 정사형이 코사인 세타, y축상의 정사형이 사인 세타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점까지의 거리가 1인 것입니다. 자, 점까지의 거리가 1인 자, 어떤 원주상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끼인 각이 세타인데, 자, 이 점으로부터 이 x축으로의 정사형을 계산하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가 결국은 자, 1분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라고 하는 자, 이 값을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값이 결국은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 값이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이던 아니면 익스포넨셜 j 세타이던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원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지금 이와 같이 표현되었을 때
이것의 매그니튜드는 항상 1이다 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그니튜드는 항상 1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풀어쓰기 위해서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게 되면, 자,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것을 이제 뭐 삼각함수, 삼각직교 좌표의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결국은 지금 이 매그니튜드 a와 지금 알파의 각으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극좌표 형식으로 바뀌었을 때 매그니튜드 1과 각도 세타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뭐 삼각함수 형태이든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든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세타의 매그니튜드, 전체 매그니튜드 값은 항상 1이다 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을 의미한다라는, 단위원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좀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고 하는 복소수 신호가 4 플러스 J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이제 극좌표 형식, 그리고 지수 극좌표 형식의 표현을 한번 구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뭐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이것을 바로바로 풀 수 있을 텐데, 자,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여기 그려드린 것처럼 복소 평면을 머릿속에 그리거나 아니면 뭐 종이에 그려서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x축상의 그러니까 x축상, 즉 실수축상의 4만큼, 그리고 허수축상의 3만큼의 거리를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밑변이 4, 높이가 여기 뭐 j라고 써있긴 한데 높이 자체는 3인 거죠. 3의 값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빗변의 길이, 즉 얘의 매그니튜드 값은 5가 되겠죠. 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것과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극좌표 형식이든 지수 극좌표 형식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매그니튜드 값과 그 사이에 끼인 각입니다. 매그니튜드 값은 지금 5라고 구했고, 사이에 끼인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탄젠트 알파는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역탄젠트 혹은 아크탄젠트를 계산하게 되면, 물론 계산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 36.9도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그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5 곱하기 각도 36.9도가 되게 되고, 익스포넨셜 폴라 폼으로 표시하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m이라고 표현했을 때 m 그다음에 뭐 세타로 표현하는 것이 폴라 폼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m의 익스포넨셜의 j 세타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m과 세타는 구했고,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j만 더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j, 우리가 앞에서 구한 각도 36.9도, 그리고 매그니튜드 5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다루었던 것들은 이제 각도가 세타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정된 각도가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각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각도의 변화량을 이제 뭐 오메가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오메가 값이 시간당 변화하는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시간 t가 주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세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익스포넨셜 j 세타로 표현되었던 극좌표 형식의 지수 극좌표 형식에 세타 대신에 지금 오메가 t를 넣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태가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것은 매그니튜드가 항상 1이라고 했죠. 반지름이 1인 유닛서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의 크기 1인 유닛서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려면 매그니튜드 1에 지금 세타 대신에 오메가 t가 곱해진, 같이 표시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이 원주상에 반지름이 1이면서
각도 오메가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그런 점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은 반지름 1인 이 원상을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원상을 움직이는 속도가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t가 정해지게 되면 그 점의 위치가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x축상에서 x축으로의 정사형, 다시 말하면 이제 실수 값에 해당되는 것이 코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y축상에서의 정사형,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허수의 값이 될 텐데 그게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VM이라고 하는 이제 매그니튜드. 자, 여기서는 매그니튜드가 1이었죠. 1이었던 매그니튜드가 아니라 VM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일반화된 매그니튜드 값과 자, 위상도 같이 존재하는 자, 항상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각도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t 0일 때 뭐 파이라고 하는 옵셋을 가지고 이제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겠죠. 자,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하면 자, 지금 이제 반지름이 1이었던 것이 자, 반지름 VM인 1으로 커지는 것이 차이가 나고요. 아까는 우리가 0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파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자, t 0에서 파이의 각도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VM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표시된 이런 지수 극좌표 형식은 죄송합니다. 지수 좌표 형식은 자, 지금 이제 사인 함수,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더하기 자, 허수부 j 그다음에 곱하기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의 실수 값은 자, 여기 있는 이 코사인 값이 포함된 이 값. 그리고 자, 이 주어진 복소수의 허수부는 허수값은 자, 이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 자, 허수값을 취해라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자, j가 없어져야 됩니다. j가 포함된 값이 아니라 허수부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j를 붙여주는 이유는 이 값이 허수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허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j를 제외한 이 값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복소 전원과 이제 중첩이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전원이 아까 우리가 다뤘던 회로에서처럼 코사인 형태의 코사인 세타 형태의 전원이 인가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 미분이나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코사인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코사인에 대한 미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어렵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익스포넨셜의 j 세타의 형태로 표현된 그런 수식을 미분이나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익스포넨셜 형태, 지수함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사인, 사인에 대한 미분 적분보다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표시하게 되면 이것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로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물론 여기에 앞에 이제 a라고 하는 매그니튜드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그런 전원이 인가되어 있고 그 전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답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자, 코사인을 쓰지 말고 자, 여기 있는 이 복소수 형태의 a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t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VG라는 게 우리가 F1T 라는 그런 입력을 넣었을 때 자, I1T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고 F2T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I2T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F1t가 뭐 어떤 코사인 형태의 입력이 되고, 자, F2t는 이제 사인 형태의 입력이 되었을 때, 자, 이것에 대한 출력이 I1, I2가 나온다고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복소수 형태로 만든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사인, 코사인의 합이 아니라 뭐 익스포넨셜의 뭐 j, 오메가 t와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입력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은 지수함수 형태의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I1과 I2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 F1에 해당되는 입력에는 자, 그냥 I1이 나오게 되고, 자, J를 붙인 F2에 대한 출력은 J가 붙은 또 I2라는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에 대한 출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사인에 대한 출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코사인, 사인 형태의 미분 적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소수 형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지수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자,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만들어서 입력을 넣었으니 나중에 나오는 답은 당연히 복소수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수 혹은 이제 뭐 코사인 혹은 사인 형태의 답만 골라내 주는 것을 가끔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만 주의하면 오히려 계산이 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8.4를 풀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4를 같이 풀어볼 텐데, 이 예제 8.4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그 예제가 다시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15 코사인 ET라고 하는 정연파 전원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어떻게 풀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뭐 KVL을 이용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운 후에, 자, 우리가 시험 강제를 설정했었죠. 시험 강제를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뭐 B 사인 세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값을 2차 미분 방정식에 넣어준 후에 그 A, 그러니까 미지의 상수 A 값과 B 값을 우리가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긴 수식이 나왔었죠. 긴 수식이 나왔었고, 우리가 뭐 코사인 사인에 대한 미분을 또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전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5 코사인 ET가 포함된 복소수를 만들려면, 자, 이것이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ET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15 곱하기 익스포넨셜 JET는 자, 결국은 얘는 복소수 형태고 15 코사인 ET 더하기 J 곱하기 15 사인 ET가 포함된 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15 코사인 E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사인 함수 형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방법의 대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KVL을 이용해서 자,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앞부분과 다른 거는 지금 이 부분이죠. 앞에서는 이 부분이 뭐 15 코사인 ET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15의 J15 곱하기 J의 익스포넨셜 JET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 여기는 15 곱하기 익스포넨셜 JET로 바뀌어 있는 것. 그것만 다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15 코사인 ET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자, A 코사인 뭐 ET 더하기 뭐 B 사인 ET와 같이 이제 코사인과 사인 텀이 두 개 다 나오는 형태였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가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 JET라고 지금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구한 2차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뭐 정리를 해서 표현한 것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은 여기 이 i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정리한 결과식입니다. 뭐 그 중간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좀 생략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미지의 상수 a를 구하면 됩니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수식을 풀어주게 되는데, 자, 뭐 수식 푸는 과정은 뭐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 플러스 2j분의 15j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 뭐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2j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자, 분모에 있는 이 j 값이 없어지고 6 플러스 3j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뭐 극형식이나 뭐 지수좌표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기 위한 과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이 이제 뭐 매그니튜드와 각도로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각도가 나오는 이유는, 자,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이제 탄젠트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A 값을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뭐 잘 안 되면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그래서 여기 A 값을 여기 이 위에 시험 강제해에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구한 요 A 값에다가 exponential j et를 곱한 형태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면 3 루트 5의 exponential의 j, 그 다음에 지금 곱하기 26점, 죄송합니다. 각도로 써줘야 되죠. 자, 각도의 26.6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JET와 곱해진 형태니까 지수들끼리는 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더해진 형태입니다. 자, 3루트라고 하는 매그니튜드가 있고, 익스포넨셜 j에, 자, 여기 있는 ET에, 여기 있는 이 각도, 26.6도가 더해진 것이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주어진 전원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코사인 형태로 된 정연파 전원이었죠. 자, 그럼 그 정연파 전원은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전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자, 여기 있는 이 답 중에, 자, 이건 복소수 형태죠. 이 복소수 형태의 답 중에 실수 부분만 따로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 답은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그래서 만약에 사인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허스부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형태의 정연파 전원이 인가되었기 때문에 복소수 형태의 전원으로 바꾼 후에 다시 코사인 형태의 답만 취해서 답으로 정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사인 사인에 대한 미분 적분이 편하면 코사인 사인으로 놓고 시험 강제를 설정해서 풀면 되고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푸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여준 이와 같은 일종의 중첩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제 8.5입니다. 예제 8.5는 보시면 지금 강제응답 IF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2차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강제함수 부분이 코사인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습한 단계니까 이거를 복소 전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복소 전원으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복소 전원이 12 루트 2의 익스포넨셜 j 2t 플러스 15도로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복소 전원입니다. 복소 전원이고, 그 복소 전원이 포함하고 있는 실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인가되어 있는 이 강제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자, 복소 전원이 포함된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 강제를 익스포넨셜 함수가 포함된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로 정하고 그 값을 여기 위에 i1 대신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넣어주고 난 후에 지금 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되고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 여기 식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뒤에서 다루겠지만 극좌표 형식의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준 것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12 루트 2의 익스ponential j 15도 같은 경우에는 자, 지수좌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앞에 있는 매그니튜드를 따로 갖고 오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각도를 써주면 되죠. 자, 이게 일단 극좌표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아래쪽은 지금 우리가 보면 rectangular coordinate,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연습한 단계니까 우리가 이것을 복소평면상의 표현에서 바꿔보면 자, 실수 부분의 4, 그 다음에 허수부의 4라는 지금 이 점의 위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 이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이 각도를 구하면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밑변 4, 높이 4니까 여기 이 값이 4루트 2가 되고요. 자, 여기에 각도가 45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꾼 결과가 4루트 2의 45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분모 분자를 모두 극좌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극좌표 연산의 경우에 자, G1이라고 하는 게 뭐 R1의 뭐 파이 1, 그다음에 G2라고 하는 것이 R2의 파이 2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자, 둘 간의 곱은 자, 이와 같습니다. 자, 매그니튜드들끼리는 곱해 주면 되고요. 자, 각도들끼리는 더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극좌표 연산의 곱의 경우입니다. 자, 극좌표 연산에 이제 나눗셈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매그니튜드들끼리는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 지금 각도들끼리는 빼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경우를 보면 나눗셈에 해당되는 거죠. 극좌표의 나눗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그니튜드들끼리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루트 2에서 4루트 1을 나누어주면 되죠.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15도에서 45도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현해서 풀게 되면은 뭐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복잡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극좌표 형식의 나눗셈이 굉장히 간단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값이 자,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I1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자, a 대신에 지금 밑에서 구한 a 값을 여기 넣어주고 거기에 exponential j et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자, 이 계산의 결과가 자, 3 곱하기 exponential의 j et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소수의 형태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넣어줬던 입력은 코사인입니다. 자,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나오는 출력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결과값의 코사인 부분, 즉 실수 부분을 취한 그 결과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강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단위가 빠졌고요. 자, 지금 이 개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이 회로 자체가 이제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인데, 자, 코사인, 사인을 그대로 두고 풀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험 강제해가 뭐 코사인 더하기 사인 형태로 나오는 것 뿐이고요. 자, 근데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꾸어 준 후에 그 결과를 우리가 도출을 하고요. 그 결과에 나온 것 중에 만약에 코사인이 원래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면 코사인 부분을, 사인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면 사인 부분을 따로 취해서 답으로 써주면 최종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극좌표 연산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웹사이트에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자, R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의 뭐 각도 세타 A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RA의 코사인 세타 A 더하기 J 곱하기 RA의 사인 세타 A가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A 더하기 B로 계산하게 되면, 자, 그때는 극좌표 형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A와 B의 합 혹은 차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해서 구해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자,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해서 더하고 빼고를 하는 게, 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고 빼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하고 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곱과 나눗셈에 있어서는 이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자, 다시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하면, 자, 매그니튜드들끼리는 곱해주고요. 자, 각도들끼리는 더해주는 이와 같은 형태가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매그니튜드들끼리는 나누어주고, 자, 나누어주고 각도들끼리는 빼주는 것이 극좌표 연산에 관련된, 혹은 이제 복소수 연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8.4절에 나오는 페이저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